네, 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조금 더 담대하게 이어가려면 저희가 많은 정보들도 저장을 해야겠죠. 그 시간 도와드릴 거고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요. 네. 뭐 한마디로 하면 AI 반도체, 또 핫한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서 힌트를 먼저 찾아보고 싶은데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조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2조가 삼성전자였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외국인 매수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또 강한 러브콜을 보낸 이유 뭐였을까요? 우리가 시장에 큰 축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해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업부만 떼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전체적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냐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은 큰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흐름을 보면 홍콩 시장이라든지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신흥국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단에서 밸런스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형 IT주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기에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신흥국의 밸런스 조절과 함께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지수단의 한 단계 레벨이 나타나면 그 지수단의 레벨만큼 대형 IT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외국인의 돈이 흘러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반도체를 봐도 되는 걸까요? 단순히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단 네. 우리가 2차 전지 레벨 수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선행성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가의 본질 측면이겠죠.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볼 때도 디램 같은 경우가 가격이 빠지는 단계가 먼저 나오고 그 부분은 이제 수요 공급 같은 경우가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발생을 합니다. 공급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여가고 수요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빠집니다. 그 단계 안에서 한계를 느낀 공급사 같은 경우가 내놓죠. 우리는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뭐 재고 같은 경우를 지고 있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내놓는데 그러면서 디램 가격 같은 경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집니다. 그때가 재고 소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구간 안에서 감산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을 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가격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업황을 회복이 되죠. 그런데 주가는 선행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는 내년 막바지에 우선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중국의 공급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 공급 같은 경우에 한계를 느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도산의 측면도 도래를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내년 말로 볼 게 아니라 주기를 앞당겨서 내년 중반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는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내년 초 같은 경우가 리튬 가격의 바닥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봤을 때는 주가의 반응이 이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기업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주가 반응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외국인이 단순히 2차 전지를 비우고 반도체로 옮겨온다라는 개념보다 시장을 살 때는 우리가 주가의 본질은 빠를 수 있죠. 6개월 선행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아직까지는 어디를 골라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 전일 AI가 끌어올렸던 나스닥이었고 알파벳도 급등, AMD, 엔비디아까지 급등을 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좀 이 영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요의 창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가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메모리 단의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연초로 가봅니다. 챗 GPT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먼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반응을 했다가 제자리로 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단순히 어느 정도의 구독자가 늘고 한계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대입을 해봅니다. 지금의 각 종목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요 창출이 된다는 점까지 상승을 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 초기의 수요 창출 단계까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막 박수 칠 때 이때 같은 경우 조정을 준비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과연 AMD가 쏘아올린 공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가장 핫한 종목 꼽으라면 제주 반도체 네. 1등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오늘 급등 또 강세를 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하고 지금의 강세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포인트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제주 반도체가 영위하는 산업은 저전력 반도체 부분이죠. 우리가 온 디바이스가 확산이 되었을 때 기기 중심으로 서버와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저전력 반도체의 탑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점은 클라우드 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한 300억대 후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예상치는 한 영업이익 300억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해보면 한 4,500억 정도가 상단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한 3,90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베스트 케이스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유의가 필요한 네. 이미 또 많이 올랐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분명 존재할 수 있는 제주 반도체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성우 기사님이 생각하시는 탑픽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 안에서 좀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걸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글이 만약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 구독자가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서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가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뭐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 대입을 해보면 다시금 좀 상단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의 서버 확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수 페타시스가 상승의 룸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는 키포인트 반도체 안에서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I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우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